공부의 기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선생님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시고 이럴 때마다 항상 불러야 돼요. 애니메이션이 많아지더라고요. 공부의 기본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공부를 시험을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돼. 어디 고교 시험을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돼.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너네 중등에만 맞춰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 기계식으로 숙제를 반복만 하잖아. 고등학교 가서 진짜 배피 못하는 거야. 항상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줄 거야. 막 되지. 시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야. 시작도 못하는데. 난 몰라. 너네 알아서 집에 가. 나는 여기서 방자 받았으니까 병원에 가서 자, 국어 내신 문제는 유형인데요.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어법 문제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다 있죠. 그래서 문학 기본 유형을 보면은 뭐 글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고 뭐 소설이라는 사건의 진행 순서, 시라면 해체 작업해가지고 정서운율, 심상, 시어요리, 학습, 척가자 등등을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비문학은 글의 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 논설문 설명의 특징이나 그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예측해봐라, 요약해봐라, 이놈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기분이냐, 뭘 추정하고 있냐, 이 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등등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가 틀렸으면 이 중에서 어디서 틀렸는지 일단 발일점자 써보면서 분류부터 해봐. 기말고사 공부하시고. 어법 문제는요, 이거는 뭐 순수하게 정보에 대한 탐색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예습복습해서 문제 풀고 암기 달달하면 고등학교 때 또 나오니까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놓으세요. 중복 주제 안 하게. 네, 좋습니다. 이런 건 그냥 하면 돼. 근데 문학하고 비문학이 문제예요. 얘네를 만약에 어법 공부하듯이 정보에 대한 숙지로 공부를 하면 중학교 때는 금방 고강한데 고등학교라서 되게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해. 뭐에서? 수능에서 힘들어져요. 다음 페이지요. 젠달할 것입니다. 김서원의 이 초판본이 뭐 1억 몇천만 원을 팔렸대는데 이런 지가 나오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공부하기엔 뭐 그냥 수업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지. 다음 페이지. 그러면 선생님 들어서 이런 거 설명하죠. 야, 여기서 진달래 꽃은 화사의 분신으로서 일에 대한 사람과 훨씬 낫다. 신호주의 미전철 나무기가 이역적한 힌트 설명하지. 그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받아 적으면 그나마 성실한 애지. 안 성실한 애는 뭐예요? 유체이탈 상태에서 재미없어. 언제 끝나. 그쵸? 그럼 롤 배우고 싶다. 그러지.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걸 안 적고 띵가띵가 하는 애들은 이제 이거 자습서를 펼치죠. 자습서를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해? 자습서 딱 펼쳐가지고. 초속자, 이조자, 외상자, 이렇게 동그랗게 치면서 외우지. 외상자, 나와라! 이걸 비는 거 이렇게 외우지. 알겠어요? 네. 참 한심해 죽겠어. 스마일은 소리야. 물어보고 싶어. 야, 저만이 뭐냐? 애상은 뭐고? 토속은 왜 토속이냐? 진달래 꽃은 사출이 나오냐? 왜 토속이냐? 안 따져요. 우리나라 애들이 2, 3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는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분수가 시작되면서 애들이 그냥 맛이 가요. 그때부터. 그러고는 뭐 의구심이라는 걸 없어. 이러면서 그냥 외워요. 그쵸? 그래서 시를 배워도 뭐 감흥이 없어. 그냥 애들 진달래꽃, 치료조, 유료조, 토닥조, 외상조 이런 거 배워. 달달달달달달달 그렇죠. 그래도 되게 많더라 학교에서. 왜? 다음 페이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거든. 향토성과 토속성을 표현한 곳이 어디냐? 영변의 약사. 얘한테 물어봐요. 너 영변의 약사이 뭐냐? 그리고 영변의 약사는 토속적이라는데 왜 토속적이야? 토속적인 건 또 뭐냐? 몰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야. 이게 모르는 걸 아는 것도 대단한 사치야. 이게 모르는 걸 모르는 게 우리 백종원을 사랑하는 우리 대중의 수준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왜 모르는 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한글로 적혀 있어서 모르는 줄 모르는. 이거 만약에 막 A굴비 막 이런 거 한자로 적혀 있고 토속적 이런 거 영어로 적혀 있었어 막 찾았겠지. 어머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사전 많이 찾죠? 국어 사전 찾아 안 찾았어 옛날에. 안 찾았지. 왜? 모르는 줄도 몰라서 안 찾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달달 외우는 게 공부랍시고 중학교 때 들들들들 하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내신 문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 그 시가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밖에 있는 정보 외워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엄마도 맞출 수 있고 딸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어디서 외신해줘서조차도 이래요. 아마. 그나마 이건 괜찮은 거예요. 요새 고등학교 내신 보면요. 교과서에 있는 시랑 교과서 밖에 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수능화가 막 진행돼요.
수능은 더 가만히야, 이제. 내가 배운 식이 절대 안 나와. 처음 보는 시간 나와요. 오빠는 강남수자에 강남수자, 오빠는 강남수자,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시간을 작가의 강남을 향한 영혼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뭐 내가 작가의 강남을 향한 영혼을 뭐 생각을 해봤어야지 뭐. 중학교 때부터 맨날 영변의 약사 뭐 이런 거 배웠으니까 뭐 영혼이 뭐야, 그쵸? 몰라. 이게 되는 애가 있지. 누구? 초중 때 책 많이 읽은 애들. 걔네는 이런 거에 대한 적응력이 자기도 모르게 길러졌어. 책 많이 읽으면서 상식도 넓히고 국어에 대한 지금 분석력도 높이고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력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얼렁뚱땅 생겼어. 근데 책 안 읽고 그냥 공부만 하는 애는 이거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걸 격파하려고 무슨 짓을 해? EBS에 삼점이 같이 쌓아놓고 풀지. 얻어 걸려라 막 이러면서. 그래봤자 2등급이 렉시원이야. 그렇게 본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페이지. 이건 논술이에요. 논술 가면 제가 난리 법석이야, 이제. 지가 배운 지가 나오긴 하는데, 안 배운 글도 막 나오고, 글 자체에 읽는 것 자체가 고역이야. 오케이? 그리고 왜 이런 글을 내는지 아세요? 읽다가 포기하라고. 알았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럼 대학은 논술 문제 너네가 쓰잖아? 얘네한테 헬이야, 헬. 왜? 채점해야 되거든. 가짜는 글을 읽어주면서 채점까지 해줘야 돼. 미치겠지.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 때려서 속단내고 이런 거 어렵게 해가지고 속단내는 거야. 돈은 벌리고 고대가 35억씩 버는데 그걸 포기한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다시 포기시킨다. 그래서 이게 논술이에요. 그렇게 주고 과학적 기록과 노란글 항상화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고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논술은 무조건 장시간에 걸쳐 노력을 해야 된다. 꾸준히. 이거 한두 달 글 쓰는 테크닉 배워가지고 이런 코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쓰기 편한 거거든.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의 선배님들처럼 EBS만 풀고 모의고사 문제지만 풀어 제끼다가 2등급 받고 3등급 받아가지고 최저학력 기준도 못 맞추고 울지 말고 제발 선배로서 이렇게 공부하고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가 어휘력이에요. 대관절 무슨 뜻이에요? 큰 관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지식하다. 지식이 높다. 지식이 많다. 개편하다. 엄청 편하다. 신나도록 용인가 사투리가 일신년스럽다. 아름다운 느낌이에요. 어묵은 금은동철 우리 생님 선생님 미담다 미친듯이 좋다. 이게 제가 중학교 애들의 실제 사례 이거 제 지혜도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1, 2학년 남자애들 있죠. 그 파충류 같은 자식들.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 전 단계야. 왠지 알아? 너네는 대뇌 전두엽이 다 발달이 안 된 상태거든.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짝꿍 여학생 있으면 인간이라고 존중하고 기도해.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게 중일 남자애들의 어휘력 실력이에요. 정말 우티로 자빠졌죠. 근데 이게 애들 탓이 아니야. 왜? 미디어와 환경 탓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님도 어렸을 때 비염 있었어요? 아토피 있었어요? 지금 애들 있는 게 애들 탓입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이 환경에 맞게 어휘력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게 출발점이야. 이걸로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 출발점. 그래서 중학생은 중학생을 위한 어휘력 교육,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을 위한 어휘력 교육을 공부하셔야 돼요. 방학 때. 오케이? 이게 출발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걸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사전을 찾고 그 의의 한번 눌러주세요. 전강의적 미래를 갖고 대탕트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사전을 찾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글로 적혀있다고 모르는지 모르지 말고 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고 어휘력 교재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다음 페이지죠. 그런 다음에 그 기초가 되고 나서의 공부법이에요. 사습도 옮겨줬기. 중학교 1, 2학년이나 고등학생인데 수능 등급이 4, 5, 6등급씩 나오는 애들은 자습서에 있는 설명을 무조건 옮겨잡고 수업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핵심이 뭔지도 보고 오케이 수업 시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거리도 생기고 선생님 설명을 맞춰보면서 교수법도 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배우기 전에 문제 풀기. 이건 중3이나 고등학생이라면 한 2, 3등급 나오는 애들은 절대로 문제집을 배우고 나서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배우기 전에 자기가 내신 문제를 읽지라도 생각해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개나리 꽃이란지를 생각해서 푸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고2, 고3이 돼서 EBS 풀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기반을 닦지 않고 나중에 문제집만 계속 풀면 맨날 다른 책바퀴처럼 비슷한 느낌처럼 나와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중3 중에 상위권하고 고등학생이라면 3학년 중에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시나 소설, 논설문 설명문의 핵심사항, 즉 시의 핵심사항 뭐 있어요? 운율, 신적과자, 심상, 어조 등등을
자기가 제발 이제는 자습도 편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논설문 설명문에 서로 고르면 중심 문장, 중심 내용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적어보고 교과서에 그 글을 기반으로 쓴 주관식 쓴 내용을 자습서를 맞춰보든지 다음날 국어 선생님하고 맞춰보라고. 정리해서 말하면 수동적으로 베껴 쓰고 비교하던 단계에서 문제부터 풀어보는 좀 더 능동적인 단계로 발전한 다음에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자습서를 쓴다는 느낌으로 쓰고 내가 왜 생각을 못하는지 어디서 틀리는지 비판적 사고하는 감상하는 훈련을 해야 고3 때 문제 푸는 게 빛을 발해서 1등급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1등급 나오는 애들을 위한 보너스 선물입니다. 서비스.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다 객관식인데요. 주관식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윗글의 사실로 오는 것은 1, 2, 3, 4, 5 중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윗글 핵심 사실을 주관식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런 백석이식 모양이 나왔을 때 의원의 밑줄이 쳐져 있고 다음 페이지. 보기의 글이 주어진다. Follow me please. 네, 웨이크업. 다음 페이지. 보기의 글이 주어지고 이 글에서 앞에 나온 의원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는 문제가 나오면 밑에 있는 1, 2, 3, 4, 5를 보지 말고 보기의 글만 본 다음에 주관식으로 찾아서 1, 2, 3, 4, 5 중에 있을 정도로 시험보다 세게 공부를 해야 시험 문제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없는 실력도 발휘해서 실수하지 않고 1등급 받습니다.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입니다. 저희대로 결정하고 영어 평생을 적었다. 제가 쓴 책 제목입니다. 제가 보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다니. 앞에 중학교 수학 문제 내신 유형인데요. 고등학교도 비슷합니다. 원리는. 첫 번째 있는 유형은 개념의 확인. 두 번째, 세 번째는 개념의 적용. 네 번째 있는 문제는 개념의 활용. 마지막 문제는 개념의 응용입니다. 선생님 수학이라고는 확인, 적용, 활용, 응용 네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확인 문제는 보통 1, 2번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랑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중 2차 방정식은 무엇이냐 이런 수준의 문제. 적용 문제는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끈을 구하시오. 활용 문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냥 꼴랑 답 구하고 근 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머리가 복잡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구상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게 활용. 마지막으로 응용 문제는 2차 방정식인지 뭔지 문제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 한참 골똘히 봐야 2차 함수구나, 2차 방정식이구나, 평균값정이구나, 나머지 정리구나, 청정분과 방어수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응용 문제. 아시겠죠? 했을 때 시험 끝나고 난 시험지를 분석해야지 내가 확인이 틀리나, 적용이 틀리나, 활용이 틀리나, 응용이 틀리나.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확인하는 문제가 틀리면요, 교과서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천히 읽고 엄마랑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다다다다다 불러서 끝까지 풀으시면 돼요. 두 번째, 적용하는 거나 활용하는 문제는 원칙이 그거예요. 적용이나 활용이 틀리면 반복 숙달이 덜 된 겁니다. 응용이 틀리면 아이디어 발상이 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이나 활용일 때는요, 여러분들 센 수학을 3번 푸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응용 문제가 많이 틀렸을 때는 센 수학을 3번이 아니라 센 수학 개념을 개념 플러스 개념셋, RPM 체크체크 3천제, A급 파일을 권한도 최상위 등등해서 응용 문제만 취사선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응용 문제의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LB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답 볼 때 고민되죠? 답을 보자니 실력이 안 될 것 같고 답을 안 보자니 하루 종일 수학만 해야 되고 그럴 때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답을 펼쳐봤고요. 첫째 줄만 빼고 종이로 가려놓고 둘째 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렇게 스타트구나. 둘째 줄을 쓸 수 있겠다. 근데 둘째 줄이 또 생각 안 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 둘째 줄 쭉 가서 보세요. 셋째 줄부터 생각해봐. 또 모르겠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다 답을 수도 있어요. 아유, 다 봤네, 씨. 하지만, 그냥 답을 좀, 이러고는 소중한 연습하는 것보다는 100번 풀이과정의 전개에 대해서 고민해서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더 확장하면 화이트 아웃인데요. 이게 뭐냐? 학원에서 사용하셔도 좋고, 엄마가 개입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해설집으로 답이 과정, 풀이과정 적혀있죠. 복사해가지고, 엄마나 학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화이트를 한 줄씩 씹어줘요. 그럼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기억을 지금 써서 넣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둘째에서 넷째로 넘어가려면 셋째에 뭐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풀이 과정을 둘둘 외워가지고 낼 수가 없어.
넘어가는 이유를 이해해야 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효과는 많죠.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응용 문제에서 아이디어 빨리 생각해지 못하는 애들 있어요. 전 옛날에 과외할 때 했던 건데요. 시험 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시간을 한 15분, 20분만 딱 주고요. 아이디어만 쓰겠습니다. 점점분답 버너스, 중견답점, 여사구답, 보완수정 안 쓰게 훈련을 많이 시켰었어요. 왜? 그거 패치를 빨리 못하면 주저주저 하면은 고등학교 수업에서 힘들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중위권 이하 친구들은 해답하고 문제 베껴쓰기 하는 것도 많이 시킵니다. 걔네들한테는 수학 문제가 거의 한자 같은 거기 때문에 한자를 그리는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순발력 떨어지는 애들은 게시판, 학교 게시판이나 정보닷컴이나 기출기, 혹은 문제집 중에 오린 내공이 100점 문제들이 알찬들의 문제집이 기출문제집이니 순발력 떨어지는 착실한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꼭 풀고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적용 틀리는 3천대 체크, 활용 틀리는 알게임 개념을 기념하세요. 그리고 응용 틀리는 추상이 게임을 권한 파일. 이거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심각한 상태네요. 시중에 문제집 이름이야, 나수다. 그래서 선생님 어머님은 볼 수도 있어요. 평균기한 올림피아드 K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인간계의 문제는 너무 쉽다. 응?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해요. 시험 수능이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 올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능은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평이한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조만 들어주세요. 딱딱. 수학이 3,400, 영어가 5,400. 올해는 이게 좀 줄었죠. 작년 기준이에요. 들어주십시오. 수능 만점자뿐만 아니라 상위권 전체가 지금 골치가 아파요. 틀리면 안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얼마나 쉽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작년 문제긴 합니다. fx에 대해서 x 플러스 3하고 x일 때 값이 같대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대칭적으로 접근하면은 13이 되는 값을 a 값을 구하려고 되어 있는데 폼은 드럽게 잡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 그림 있죠? 그래프 보이세요?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면 요 3콤으로 밑에 있는 칸의 개수가 13칸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문제이죠. 이거 초등학생 때도 기호만 빼면은 요새 초등학교 차기사고력 문제 푸는 애들 이거 그냥 누워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접근하면 이게 몇 칸이에요? 3콤으로 밑에 있는 칸의 개수 몇 칸이에요? 이거 6칸이라고 하는 부주의한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당신 자녀가 유전돼가지고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6칸이야? 이렇게 두 개 또 하면 한 칸, 요거 한 칸 해서 4칸이죠. 가야죠.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반칸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요건 반칸. 그래서 요거 하나 해서 한 칸, 요거 하나 해서 한 칸, 그렇게 대칭이라 돼. 쉬운 걸 쉽다고 설명하기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참. 이래서 내가 내년에 백종원이 되고 알아야지, 진짜. 자,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접근하면 4예요. 그럼 6에서 마이너스 6까지 접근하면 얼마겠어? 여기서부터 또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수열이 안 돼가지고. 이 두 삼포거리면 4칸이야. 그럼 4삼포거리면 8칸이지. 안 돼. 이래서 애 가르치다가 엄마랑 애랑 싸우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에서 마이너스 6까지 접근하면은 8칸. 그럼 9에서 마이너스 9까지 하면 이제는 알지? 몇 칸? 12칸이에요. 정신 줄 놓고 있었지. 그래서 13칸이 되려면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하면 반칸이 들어서 딱 한 칸이 더 들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거가 4점짜리입니다. 본과 애들이 아무리 수학을 못한대지만 이런 문제를 내고 4점을 줬다는 건 거의 본과 애들을 싫어하는 거죠. 이걸 틀린 애들은 뭡니까? 칸수를 쓰다 보면 눈이 어지러지라거나 이거 3분의 2개 보고 여기서 가 이런 애들. 그러니 이걸 틀리면 2등급 받는 게 마땅하지. 그게 뭐가 억울하고 실수야. 그 정도 집중력이면 2등급 받는 게 마땅해. 이게 작년 수능 수학 문제였어요. 그 정도로 어처구니없게 쉽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없어도 4점도 주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림까지 주고 4점 줬어요. 제발 틀리지 마세요. 이렇게 숫자. 여러분들 중에 시험 문제 실수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시험 문제 맞추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것까지 항상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초등학생 때 심각했죠? 여러분들은 고작 분수 원정되었습니다. 6년 동안 무슨 굉장한 걸 한 것 같지만 분수 배우려고 그 삽질을 한 거예요. 중학교 중2병 2개 가면서 하느라 힘들었지. 아무것도 아니야. 고작 2차로 된 방정식하고 함수 배우고 2학기 때는 도형 배울 기초는 다 끝없는 참.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쌤, 네, 웨이크업, 포커스 온, 네, 컨센트레이트. 네, 자,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왜 그래? 너무 놀랬어? 이거 반응 좋은 학생이네. 네. 이 고등학교 수학이야. 거의 수학의 태평양이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하얀 애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수학이다. 이 빨간색은 이게 중학교 수학이야. 초등학교 수학은 존재가 자체가 없어. 알겠어? 수학도 아니면 사수지. 그래가지고는 이 태평양에서 헤엄치다가 그냥 익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만나면 숨겨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 때 영어 많이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특히 중학교 때 영어 많이 할 때 뭐 많이 해? 공부 많이 해. 너네 공부 더럽게 싫어하지? 그러면 중학교 때 영어가 안 끝난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그것도 안 끝났는데 수학 이거 해야 돼. 알겠어요? 중학교 때 영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학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요? 왼쪽이 중3 1학기 수학, 오른쪽이 고1 1학기 수학입니다. 잘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이 두 번째 탑이에요. 여러분들 선행학습 좋아하시고 하시고 싶으면 중2 교육과학부터는 고등학교 수학 선행하셔도 좋습니다. 왜? 고1 선행하는 게 중3 1학기 선행을 포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건 패스. 수학 공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봐야죠. 그게 뭐냐? 선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심화를 많이 하셔야 선행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외우려고 덤비면 고등학교 수학 끝이 없어요. 개념을 완벽하게 해서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문제는 많이 푸는데 어떻게? 숙달 반복을 위한 센 수학 3번이냐? 아니면 응용 문제를 위한 발상을 위해서 응용 문제를 여러 번에서 취사 선택할 거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전번